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는 폭동과 테러를 규탄하는 전국적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란의 각계각층 국민들이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은 폭동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전국적인 시위가 용병과 테러리스트를 통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적의 음모에 맞서 보여준 단결과 연대의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부추긴 IS와 유사한 공격으로 희생된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참극을 IS 테러 단체가 사용하는 폭력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순교자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에 맞선 이란 민족 저항의 길에서 목숨을 바쳤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법집행부대와 바시지 자원봉사자 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시위대 폭력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조직적인 테러나 외국의 사보타지와 같은 행위로 묘사됩니다. 국영 방송사 IRIB의 영상에는 폭도들에게 포위돼 살해당하는 보안군 2명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안보 책임자 알리 라리자니는 국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경제 위기에 항의하는 시위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들이 IS를 연상시키는 테러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폭력 행위는 미국이 육성한 IS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만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부통령은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폭동이 지난 6월 12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아레프는 월요일 정부 경제회의에서 시위와 폭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위와 비판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적들이 이란이 시행하기 시작한 모든 경제 계획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들의 음모가 국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RF는 이란 국민의 경계심이 적들의 음모를 좌절시켰으며 국민들의 변함없고 굳건한 존재감이 이번 음모 사건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트럼프가 테헤란에 대한 군사행동 위협을 제기한 뒤 만약 트럼프가 오판을 한다면 미국 군사기지, 함선, 그리고 병력들이 지역 전역에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케르 칼리바프는 테헤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연설하며 이 지역의 미국 함선과 군사기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접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민족의 불길 속에서 혹독하게 불타올라 모든 억압적인 미국 통치자들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교훈이 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매우 강력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시위대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이 이전에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군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동시에 테헤란이 이미 워싱턴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미국에게 계속 지는 것에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테헤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이란 외교부는 아라그치 외교부장과 미 대통령 특사 위트코프 간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어 필요할 때마다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슬람 혁명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집회를 극찬하며 대규모 참여가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에서 이루는 전국 도시의 스트릿 파워를 동원해 트럼프를 뻘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몰려나와 외부 음모를 좌절시켰음을 과시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을 강하고
강력하며 깨어있는 존재라고 묘사하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이란 당국이 대규모 사륙을 벌여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사망자가 최대 2,000명을 넘어섰다. 갖가지 미디어극을 벌이던 이스라엘과 앵글러 섹슨의 선전은 이제 종말을 구했습니다. 선전극에는 한국의 바보 보수라는 자들도 가담에 악악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친중 독재 정권이 줄줄이 무너진다느니 하는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란은 깔끔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세 선동에 휘말려 폭동을 벌이던 불순분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란 소요 사태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2, 3일 된 구문 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게 한국 뉴스입니다. 이번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자들이 모스크를 파괴하는 모습은 아야톨라 체제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는 그들이 다른 종교 집단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황 증거는 이란을 불안하게 하려던 자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발루치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알바니아, 이스라엘 하이파에 기반을 둔 바하이교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하이교는 이란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서구에서 뉴 에이지라고 불리게 된 사상과 유사한 새로운 혼합 종교로 이란에서 등장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란 당국은 바하이교를 국가 안정에 대한 주요 내부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2022년 이란 당국은 모사드와 협력했다는 혐의로 20명이 넘는 바하이 교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레자 팔라비도 바하이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1979년 이후 고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현재 이란 내 그의 지지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팔라비 왕조 시대는 만연한 부패와 잔혹했던 샤의 국가안보부 사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금 어떤 이란인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야톨라 혁명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1979년 샤가 축출된 것은 아무도 그를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명 생활 동안 샤의 가족은 일련의 스캔들, 좌절, 그리고 비극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동생 알리 르자는 2011년 보스턴에서 오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여동생이자 발렌티노 패션하우스의 모델로 활동했던 아름다운 웨일라 역시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모델 업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들, 즉 우울증, 약물 중독, 거식증 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정착한 레자 팔라비는 이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조롱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경호원, 고문, 하인, 기타 서비스 직원들에게 임금과 수당을 미지급해 지저분한 소송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상류 사회라고 여겼던 미국 사회에 기어 들어가려는 서투른 시도 또한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레자 팔라비의 딸 이만이 유대계 미국인 사업가 브래들리 셔먼과 결혼한 것은 이란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란은 민족주의적 기반이 강한 나라입니다. 고대 제국에 대한 소속감은 페르시아 정체성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잠재적 군주가 미국계 유대인 은행과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또 레자 팔라비는 2023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홀로코스트 추모 행사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국가정보국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또 작년에 그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미사일 공격을 지지한 것은 상황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